바퀴가 잠긴 상태에서 차체의 속도만 남았을 때 제동 거리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100% 미끄러지고 있더라도 제동 거리를 짧게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X축이 제동 슬립률이고 0%에서 100%까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Y축을 보니까 제동할 때 생기는 마찰 계수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. 이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제동 거리는 짧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당연히 마찰하는 계수가 크면은 단시간 내에 빨리 속도를 줄일 수 있다.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도로의 상황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슬립률이 높아질 때 제동 마찰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거죠.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마른 콘크리트 레이디얼 타이어 예를 들어 봅시다. 슬립률이 100%일 때, 즉 차체는 움직이고 있는데 바퀴가 고정이 된 상황에 제동 마찰 계수보다 얼마일 때, 슬립률이 한 20% 정도일 때 제동 마찰 계수가 거의 1에 가깝게 나온다는 개념인 거예요. 100% 미끄러지고 있을 때 마찰 계수보다 어떻게 슬립률이 한 20% 정도 미끄러지고 있을 때 제동 마찰 계수가 훨씬 더 높다고요.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? 이 20%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제동 거리를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조건 보셔요. 젖은 상태의 아스팔트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. 이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? 100%일 때보다는 뭐다? 20% 근처 있을 때 제동 마찰 계수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. 맨 마지막 조건 밑에 보시면 뭐 빙판 위의 레이디얼 타이어 역시 몇 퍼센트? 거의 20%, 10에서 20% 부근에서 어떻게 되다? 큰 제동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다. 뭐만 제외하고 눈 위에서 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레이디얼 타이어만 제외하고요. 눈 위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바퀴가 고정이 되는 순간 앞에 눈을 어떻게 쌓아가면서 제동이 가능할 겁니다. 중간중간에 어떻게 구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쌓아서 100% 고정시켜가지고 쭉 미끄러지면서 제동하는 게 제동 마찰 계수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이니 눈길에서만 예외적으로 슬립률이 100%인 게 제동 마찰 계수가 가장 크게 나오는 조건이구나. 여기 보시는 상황별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자제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. 이 20% 즉 제동 슬립률을 거의 10에서 20% 부근에 놓게 되면은 가장 큰 제동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다. 그래서 여기 접근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결과치를 미끄럼률이라고 하는 제동 슬립률을 어떻게 하면 20%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개념인 거예요. 자, 똑같은 조건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100일 때 바퀴의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결과가 얼마? 20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. 바퀴의 속도가 얼마가 되었을 때 80이 되게 되면은 100분의 20이 될 것이고 100 날아가고 20이 나올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. 자, 슬립률을 20%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퀴 속도를요. 바퀴 속도의 차체의 속도의 몇 퍼센트 정도? 한 80%에서 90% 정도 맞추게 되면은 제동 슬립률이 얼마? 10에서 20% 정도 맞춰지게 된다고요. 그때 뭐다? 제동 마찰 계수가 어떤 대부분인 노면 타이어 조건에서 높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동 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라고 착안이 된 겁니다. 그럼 이런 전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자, 일단은 바퀴 속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바퀴의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, 휠 스피드 센서의 신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. CU 입장에서는. 그럼 CU는 이 신호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바퀴가 잠기지 않게, 슬립률이 100%가 되지 않게 차체의 속도의 한 80에서 90% 정도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잠기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데 안티락, 잠기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가 된다? ABS가 되는 겁니다.